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6월에 첫 장이 열렸습니다. 5월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짙었다면 6월에는 그래도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네.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기보다는 멕시코 관세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자동차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멕시코랑 큰 상관은 없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그 관세 부과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현실적이진 않아요. 일종의 협박으로 보여지고요. 네. G20이 올해 이제 말에 계속 시작이 되는데 그쵸. 아마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의 지금 이렇게 강경한 태도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멕시코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그 미 연준을 타겟으로 해서 네. 그냥 금리 인하를 이끌려고 이렇게 약간 쇼잉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좀 얻어맞았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보다는 현재권에서 약간 보합을 유지해주면서 좀 횡보를 하면서 상승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시장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제일 힘든 업황은 바로 코스닥을 이끄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연이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올해는 저는 별로 안 건드릴 생각이에요. 네. 예. 빠질 대로 빠진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갈 타이밍을 노릴 거지 네. 아직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일단은 바이오 제약주가 지금 거듭된 악재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약간 대규모 유상증자. 얼마 전에 헬릭스미스 전 그 바이로메드, 예, 그 다음에 CMG 제약, 네. 나이백 등등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그 주주 배정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때리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또 돈을 납입해서 주식을 받는 건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주식 수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되고 그만큼 유통 주식이 많아지면서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측면은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도 많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서고 압수수색만 14번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많이 받았네요. 예, 뭐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부사장들 통해서 임원진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쉽사리 발표가 날 상황은 아닌데 그쵸. 장기적으로 그 바이오 제약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계속 장기적으로 차라리 안 좋은 결과든 좋은 결과든 빨리 결정나는 게 좋거든요. 불안감보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악재는 빨리 해소해버리는 게 좋은데 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단은 삼상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네. 신라젠이라는 큰 회사와 메지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신라젠은 아예 임상을 연기했고요. 예, 삼상 임상 연기가 됐어요. 네. 아무래도 임상 희망자들을 많이 못 찾았고 그게 표본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한번 몰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메지온 같은 경우는 삼상 임상 결과를 발표를 연기했어요. 이건 뭐 사소한 그 수치 때문에 연기한 거고요. 네. 메지온 같은 경우에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래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되게 위험한 결과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패를 까기보다는 네. 그 전에 분위기 올라가는 것까지만 이렇게 즐기는 걸로. 네. 예, 그다음에 그런 연기 때문에 약간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좀 재밌죠? 그쵸. 예, 그 자전차왕 엄복동. 네. 그래서 요즘 영화 관객 수를 UBD, 1 UBD 맞아요. 17만 명. 네. 그래서 막 그런 게 하나의 지표가 될 정도로 셀트리온이 약간 뻘짓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예, 대표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나 영화 제작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쵸. 솔직히 뭐 대기업들이 이렇게 문어발로 경영한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뜬금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투자하려는 모습을 받고 있긴 한데 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보여지고요. 그 서정진 대표가 네.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기사에 나왔죠. 셀트리온이 40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2030년까지. 예. 네. 앞으로 10년 정도인데 10년 안에 40조를 벌 수 있을까요? 정말 없습니다. 그럼 계속 파이프라인을 네. 계속 가동해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네. 황당무계하고 약간 현실성이 결여된 발언으로
오히려 투자자들을 봤을 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있죠. 네. 그런 현실성이 결여된 발언으로 약간 좀 의아한 느낌. 네. 예. 그 셀트리온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고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미 저점에서 4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에요. 네네. 때문에 내실을 중요시 해야지 뭔가 새로운 점을 이렇게 계속 하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보통 사모펀드들의 투자를 많이 받아요. 예, 그쵸. 전환사채라든가 그러니까 네. 매자닌 해가지고 간접적인 투자를 많이 받는데 그런 사모펀드들이 조금씩 이제 엑시트 전략, 예, 수익 실현하면서 네. 좀 나가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바이오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더 떨어지기 전에 약간 팔고 나가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약간 바이오 제약의 하락을 만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대주주들이 장내 매도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주주들은 세금 문제라든가 네. 연금이 문제 이런 거를 자신의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는 게 있는데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감자 유상증자가 아닌 대주주 장내 매도입니다. 그렇군요. 대주주 장내 매도가 한 번이라도 나온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게 왜냐하면 좋군요. 또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점도 이렇게 악재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법, 일명 첨생법. 네. 지금 국회가 계속 파행을 막고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점은 첨생법이 계속 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첨생법이 타결될 것은 확실하지만 계속 늦어지면서 바이오 제약의 하락 원인에 좀 더 한층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이고요. 네. 아마 첨생법은 가을 돼야지, 가을 돼야지.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권의 문제도 있는데요. 바이오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맞아요. 예, 구체적인 지원은 이렇게 잘 나와 있지가 않고요. 불투명하고 애매해요. 네. 때문에 뭐가 수혜인지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고요. 그 바이오 제약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쵸. 예, 뭐 희귀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종장기, 네. 뭐 줄기세포, 그쵸. 그다음에 진단시장, 그리고 뭐 항암시장, 뭐 네. 면역항암제, 면역증강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네네. 그냥 바이오 제약에 지원하겠다. 끝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네.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정부 지원을 믿고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정부가 약간 좀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약간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투자를 좀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야 어느 산업, 어느 의료 업체에 특별하게 수혜가 되는지 네. 이런 게 밝혀져야지 좀 상승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네, 그쵸. 코오롱 며칠 전에. 티슈진. 네, 며칠 예. 전에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네. 코오롱 생명과학, 맞아요. 인보사 K주, 예, 속칭 인보사 네. 그 성분의 임의 변경으로 인해서 치명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시장의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는 행위였고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제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요. 네. 이제 적극적인 수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 인보사 코오롱 측에서는 일단 식약처에서가 거절이 나왔어도 일단 미국 임상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인 예, 입장인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점을 받아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국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임상을 제기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인보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이미 굉장히 많아요. 소송을 한다는 예, 얘기도 그렇죠. 있죠. 소송도 얘기 나오고 네. 있고. 근데 그런 환자들의 소송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주주들의 소송은 조금 이해가 안 간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팔기를 한 달 이상 줬거든요. 네네. 문제 터지고 한 달 이상 거래 정지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팔지 않고 버텼다는 거는 네.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언제라도 상장 폐지가 가능하고 네.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에 그만큼 큰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하죠.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는 항상 큰 하락과 큰 상승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의 호황시에는 네.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을 주도해요. 예, 그렇죠. 다른 종목이 1, 2% 올랐을 때 한 4, 5% 정도 올라주는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불황시에는 오히려 하락을 주도합니다. 예, 그만큼 하락폭이 커지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시장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군이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나 제약주는 투자하기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차라리 의료 관련을 투자할 거면은 어. 헬스케어 관련주나 네. 의료기기 관련주 아니면 의료 대체제들, 미용, 뷰티 이런 의료
기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약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하락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돌파구가 뭐 헬스케어나 의료기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또 짚어볼까요? 네, 일단 헬스케어 의료기기라는 것은 일단 신약이나 신약 후보 물질, 바이오 시밀러, CRO 같은 약물 개발이 아닌 네. 뭔가 치료 목적의 약물 개발이 아닌 다른 뭐 개선 목적, 뭐 서비스, 네. 아니면 보조 목적 그런 모든 것을 개발 제공하는 일련의 업종을 의미해요. 네네. 다소 모호해요. 예. 하지만 정말 뭐 쉬기병이라든가 뭐 난치병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병 그런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네.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 그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약간 네네.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진단시약, 네. 예, 자궁경부암 키트, 예, 그쵸. 편의점에서도 지금 판매한다고 하죠. 네네. 예, 그런 키트가 이제 그쵸.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 테스트기,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여성 호르몬을 통해서 배란일 확인하는 뭐 이런 그쵸. 기기들, 네. 약국이나 요즘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DNA 분석 쪽입니다. 예, DNA 분석을 통한 뭐 친자 확인이라든가 유전병이나 면역 네. 체계 확인 이런 진단 분석 이런 쪽을 일단 헬스케어 한 구분으로 둘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그 사기꾼이 있었죠. 예, 피 한 방울이면은 약 270가지의 질병을 분석할 수 네. 있다. 결국은 사기구로 분석되면서 약간 네. 시장이 가라앉긴 했는데 맞아요. 이러한 진단 쪽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다음에 IT와 접목한 질병 관리, 예, 환자 관리, 병원 관리, 네. 예, 헬스케어와 IT를 결합해서 5G 기술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때문에 나의 병력이 모든 병원이 공유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차트를 받았더라도 그 차트가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모든 진료 기록이 병원에 나오면서 나중에 가도 전에 모든 질병 기록과 처방 기록 모든 걸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병원을 미리 가기 전에 자기가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진단을 받고 싶다. 네.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각종 그 의료 지원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련 업종 뭐 유비케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라 인피니티 헬스케어, 네네. 비트컴퓨터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약간 의료적인 솔루션보다는 약간 IT적 솔루션을 접합해가지고 네. 약간 병원이나 의료보험 관리 이런 모든 관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관리가 잘 되면은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렇죠. 의료 정보의 노출도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환자의 질병 관리가 잘 됨으로써 약간 과잉 진료나 예, 정확한 진료가 가능함으로써 네. 약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고요. 네. 지금 아마존이나 뭐 애플, 그리고 미국의 거대 병원들 그런 새로운 IT 업종들이 자꾸 헬스케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군요. 관심을 두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유망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태어나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맞아요. 그런 다 말이 있죠. 관리가 되면서 네. 모든 이력이 남으면서 아무래도 저희 생애를 돌봐줄 그런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자재. 의료 자재. 예. 그 미국 같은 데는 성형외과를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약간 보형물 수술이라고 해요. 네네. 국내에서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게 다 모든 의료 자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네. 보톡스라든가 맞아요. 뭐 필러, 그다음에 임플란트, 그다음에 골 성형 자재, 아니면 뼈에 박는 막 철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심장 협박증 같은 데 스텐스 같은 거. 네네. 그리고 뭐 허리 협착 같은데 뭐 허리에 박는 뭐 그런 게 스파인 있죠. 치료법 네. 이런 모든 의료 자재 예, 이런 것들을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점점 자재들도 경량화되고 안전성이 보증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점점 이러한 시술 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약물 치료라든가 그런 게 보다는 약간 외과적 시술로 통한 치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의료 자재 쪽도 성장이 굉장히 크고 있고요.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재 쪽은 우리나라가 약간 밀리고 있는 추세고요. 독일이나 미국 그리고 뭐 일본 이런 게가 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재 강국들이다 보니까 네. 많이
우리나라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성형 보형물 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또 손으로 예. 하는 수술에는 외국에서도 예. 많이 오시죠. 성형외과의 성지인 만큼 네. 뭐 보톡스, 필러, 그다음에 뭐 그쵸. 피부 시술용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각종 건강 보조식품, 음. 건강 보조약품, 네. 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네. 그런 일련의 제품들, 이런 것도 바이오 제약을 제외한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의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업황으로 저희가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근데 그래도 네. 이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면 네. 헬스케어 의료기기도 뭐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왜 헬스케어 의료기기인지 또 네. 궁금해져요. 일단은 바이오 제약은 파이프라인 만들고 나서부터 신약 나오는 데까지 최소한 7, 8년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은 어떻게 보면 IT나 기계 전자가 접합된 기술이 아니라 네. 단순히 그 실험이나 임상에 굉장히 그쵸.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 기계, IT가 접목하기 때문에 약간 유형의 서비스 시장이에요. 무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이 굉장히 빨리 나와요. 예, 그리고 FDA나 식약처 허가가 그 신약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예, 제품을 만들고 네. 바로바로 특허 등록하고 통과하면은 정말 치료가 안 되더라도 치료 보조나 조금의 효과가 있어도 네네. 바로 허가가 판매가 가능해요. 보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특허성도 약하고 네. 그 신약에 비해서 막대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기적인 매출과 실적이 가능하기 그쵸. 때문에 예,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생하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퍼가 뭐 300까지 가고 막 적자 투성이 회사지만 네. 그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관련주는 실질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 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장기적인 무작정적인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 상황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앞으로 미래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너무 긴 스탠스를 가지지 않고 네. 지금 짧은 기간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주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매출과 실적 부분도 뭐 따지고 보면 그렇고요.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또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하기 좀 유망한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조사를 하는데 네. 진짜 관련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약간 차트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만 네. 좀 꼽아왔어요. 네네.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 보진 못했는데 그쵸?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 유망한 종목들, 네. 예, 그리고 약간 차트가 괜찮고 지금 현재 성장성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해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게 예, 있죠?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 보여주세요. 네. 일단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하이로닉. 예, 이름은 좀 생소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주기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최근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예,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약간 지수 하락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나온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해당 기업은 약간 리프팅 기계를 만드는 회사. 리프팅 기기를 예, 피부과 가면 누워서 이렇게 막 전기를 지지고 막 당기고 하잖아요. 네네. 그 기계 자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최근 그 피부 시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성형 수술보다는 수술보단 시술. 시술 수요가 늘어나고 네네네. 있고 약간 일반화되고 있어요. 예, 약간 마치 치과 치료 받듯이. 또 간편하거든요, 시술이. 그리고 최근엔 남성분들이나 노인분들도 굉장히 치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시장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드름 치료 기계도 만들었습니다. 네네. 청소년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피부과 진료 관련 주로 뷰티 관련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지금 FDA 허가를 기다린 건이 몇 건이 있어요. 때문에 호재가 숨겨져 있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하락 이후에 지금 지지해주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현구간 굉장히 매수하기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어. 예, 이 종목은 제가 이따가 탑픽으로도 꼽아 드릴 건데 네. 지금 현구간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서요. 네. 예, 좀 계속 볼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7,900원이 1차 목표가고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시장만 안정이 된다면은 뭐 한 10,000원 부근대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어. 예,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예. 그다음으로 PCL. PCL. 예. 이 종목도 제가 잘 알기 전에는 약간 IT 회사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이름 자체가 예, IT 회사 같은데 네. 이 종목도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 회사예요. 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자베스 홈즈 그 사기 네. 회사. 혈액으로 하는. 예, 혈액 진단. 네. 혈액 진단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음. 근데 그 뭐 170개, 200개 정도의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 네. 그래도 한 4, 50개 정도 어. 진단이 가능해요. 네. 주로 그 유전병 관련해서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만들어요. 네. 면역을 진단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취약한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최근 굉장히 상승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좀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약간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어. 아직까지는 약간 힘이 없긴 하지만 네.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한 9,900원 정도까지 좀 일시적으로 빠져주면은 매수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은 거래량이 워낙 적은 종목이라 예, 거래량이 한 50만 주 이상 터지게 되면 상승이 나와요. 어. 그때 약간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는 방법 네. 예, 이런 쪽으로 약간 투자하기 좋아 보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휴비츠. 휴비츠. 예, 휴비츠도 차트를 통해 볼게요. 휴비츠는 좀 특이하게 안과 쪽이에요. 안과. 안과 예, 눈. 네. 예, 안광학 치료기, 어. 안광학 의료기기, 네. 뭐 시력 검사라든가 음. 아니면은 뭐 라섹할 때 검사하잖아요. 그런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 뭐 눈병 관련 의료기기들. 네네. 예,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로서요. 약간 독보적이에요. 안과 쪽으로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라섹 수술도 네. 일반화됐어요. 이제는. 맞아요. 예. 저도 라섹을 했는데 정말요? 저는 2004년에 했습니다. 정말 빨리 예. 하셨네요. 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좀 뭐 제가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죠. 한눈에 200만 원씩 했습니다. 400만 원. 비싸네요. 예. 지금은 근데 또 가격이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라섹 같은 거 200만 원이면 하고요. 맞아요. 굉장히 일반화된 수술로 돼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요. 그렇죠. 예, 정말 각막에 문제가 있거나 네. 안과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다 해요. 때문에 안과도 이제 평생 누구나 한 번쯤은 라섹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과도 지금 고유의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안과의 수익 모델을 뒷받침하는 게 휴비츠고요. 네. 예,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무역 분쟁 이슈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고 다시 약간 상승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때문에 현재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2,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 줄 것으로 보여요.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 좋아하시고 네. 약간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휴비츠 충분히 관심 둘만 하고요. 네. 이 종목은 기간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으로 약간 가치주에 가까워요. 성장주라기보다는. 네. 때문에 실적 회복 이슈라든가 중국 수출권 예, 그런 걸로 약간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DR텍이라는 종목인데요. DR텍. 최근 굉장히 핫했어요. 네. 예. 왜 핫했을까요? 그 엑스레이 관련 기기인데요. 네. DR텍이 여기서 핫한 거는 DR텍 때문에 핫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DR텍이 성남에 존재하는 회사예요. 네. 때문에 성남 이재명 지사와 어. 관련된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그런 정치 테마주로 예, 엮이면서.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엮여서 상승한 네. 거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무죄 선언 받고 약간 음.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꾸준한 시세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어. 이제 원천적으로 DR텍은 디지털 엑스레이, 말 디지털 그대로 엑스레이를 그냥 물리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 컴퓨터로 전송시키고 거기서 분석까지 되는 그런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뭐 방사선 검술 장치라든가 그런 주로 이렇게 엑스레이 관련 업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일단은 정치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상한가 나온 이후에서 약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로 접근하긴 괜찮지만 오늘은 헬스케어를 그렇죠. 말씀드린 거기 네.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고요. 네. 예, 뭐 정치 테마주로는 지금 접근하기 괜찮아 보이지만 예, 일단은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으로서는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엑스레이를 네. 하는 DR텍 종목까지 봤습니다. 다음은요. 그다음에 맥ICS. 예. 맥 ICS. 예, 이 종목도 뭐랄까 조금은 IT 업종인 줄 알았는데 네. 의료기기 쪽이더라고요. 뭘 환자 하는 감시 회사죠? 장치. 환자 감시 장치요. 예, 그다음에 응급 환자의 경우에 음, 환자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신호를 보내서 그렇죠, 알려주는. 신호를 보낸다든가. 근데 단순히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어디가 안 좋고 뭐 심전도, 맥박, 혈압 이런 걸 데이터로 보내줘서 네. 현재 상황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산소 호흡기 아시죠? 네, 알죠. 그거랑 산소 측정기, 어. 그리고 이런 산소 측정 기술을 활용해서 그 무호흡 치료기를 만들고 있어요. 네. 예. 요즘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비만이라든가 뭐 성인병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중년 남성한테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네. 컥컥컥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게 되면 뇌손상도 유발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하네요. 예,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치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런 관련 치료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성장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고 네. 지금 시가총액이 250억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때문에 조금의 호재만 있으면 크게 상승이 나올 회사로 네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승 이후에 상승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하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약간 조정받게 되면 21선 부근이 4,600원 부근에서 네. 매수를 하신다면은 한 번쯤은 한 15% 이상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해 볼 만합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 시총이 워낙 접근.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장중에 계속 빠르게 대응 안 되신 분은 매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시젠. 시젠. 네. 어떤 회사죠? 이 종목은 제가 전에 운영하던 포트에서 네. 2월 달쯤에 2만 원쯤에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3만 원까지 갔죠. 예. 수익이 50% 수익 구간이고요. 네. 앞으로 더 가져갈 예상입니다. 예. 그때 제가 좀 일찍 눈을 떠서 빨리 매수했지만 네. 뭐 아직까지도 추천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어. 시제는 진단시약, 분자 진단, 네. 모든 병의 진단, 어. 그다음에 뭐 백신 진단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면역 물질 진단, 식량 물질 진단, 네. 이 모든 진단 시장은 일체를 영위하고 있어요. 정말 좋네요. 지금 세계 진단 시장의 거의 85% 로슈라는 회사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로슈. 예, 국제적 제약 회사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그런 한국의 로슈가 가능하다고 불려지는 회사가 시젠입니다. 그래요. 예, 그 때문에 작은 경부암이라든가 뭐 결핵, 모든 질병을 진단하는 시약 부분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광범위하군요. 성장성도 굉장히 네. 좋고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음. 그리고 뭐 동물 진단까지도 이제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네네. 최근 동물 질병도 굉장히 이슈죠. 그렇죠.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로슈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기술력은 로슈에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좋은 결과가 보여주고 있고요. 현구간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32,000원, 2차적으로는 다시 한 4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현구간 덜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 시점 제가 이따가 이것도 탑픽 종목으로 잡아드릴 네네네.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클래시스. 클래시스. 이름이 상당히 예쁘죠? 네. 네, 클래식도 이름이 아니고 고급지네요. 클래시스. 네. 네, 뭔가 클래스 있죠? 그렇죠. 클래스 있어요. 네, 클래시스도 리프팅 기기. 그리고 피부. 네.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 복부지방 감소 초음파 기기. 네네. 요즘은 그 초음파를 쏴서 지방을 분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 분해 장비. 네. 지방 분해 받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술한 거 봤는데 좀 징그럽긴 해요. 지방을 막 청소기 같은 걸 빨아들이더라고요. 네. 지방 분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도 종종 나오고 그랬는데 네네. 이런 기술들도 점점 발달하면서 약간 성형 관련 주로 약간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 물리적 네. 다이어트 이런 관련 기술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만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미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되면서 그쵸. 여성들 아니라 남성분들도 비만에 대한 물리적인 치료를 감행한 분들이 많아요. 네.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이 종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조정도 개의치 않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네요. 앞으로도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있고요. 성형외과 쪽 재료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때문에 이 종목도 약간 21선 정도 오게 되면은 12,00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할 볼만 하고요. 뭐 추가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큰 상승보다는 꾸준한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시총도 7,500억이나 되는데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 보면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유망할지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배럴입니다. 배럴. 배럴. 래시가드 래시가드 만드는 파는, 회사죠? 네. 예. 여름 관련. 예, 근데 배럴의 상승은 여름 관련주로도 상승을 하지만 네. 자회사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인포메디텍이라는 회사의 제주주가 배럴이에요. 그래서 치매 관련주로 더 오히려 상승이 더 많이 나온 종목이 그래요? 배럴입니다. 그 치매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치매 성향을 미리 알 수 있다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대응도 할 수 있고요. 그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치매가 지금 오령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한 이슈입니다. 네. 그 치매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수백조 원이라고 해요. 예, 그만큼 치매를 미리 알고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네. 때문에 치매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치료는 하기 힘듭니다. 예방은 가능해요. 네. 때문에 진단이 가장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항암제보다도 더 항암제만큼의 파급력을 네. 갖고 있어요. 때문에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때문에 배럴은 그런 인포메디텍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네.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아직까지 크지 않고 네. 상장 주도 별로 안 되고 아무래도 무상증자나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중기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고요. 네. 예, 현재가 굉장히 매수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약간 여름 관련해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하고 상승 후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죠. 예, 상승 나올 때까지 추천할 겁니다. 네. 상승이 때문에, 바로 나와야겠네요. 예, 배럴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정말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네. 유바라고 하죠, 보통. 줄여서 예. 유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제약 플러스 헬스케어 관련주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때문에 지금 완연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받고 네. 다시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고요. 네. 현재가 매수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최근 거래량이 터졌고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매수 가능하고 매력적인 네네. 종목입니다. 네. 때문에 1차 목표가 9,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는 콜레라 백신, 그다음 자궁경부암 치료제, 보톡스도 개발하고 있고요. 좀 희한하게 면역 증강제,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특허 기술을 약간 출원하고 있고요. 네네. 치료제가 아닌 면역 증강제 자체도 굉장한 파급을 보일 거로 보여져요. 그쵸. 미국이나 서구권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싸죠. 약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네. 치료보다는 이제 예방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미국인들 보면은 약을 뭐 하루에 40알씩 먹고 아예 네, 병에 모르겠어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면역 증강제도 그런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은 상당히 상승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네요. 좀 종목이 줄여볼까요?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보게 되면은 일단은 TNR 바이오팩. TNR 바이오펩. 네, 이름 어렵습니다. 네, 그렇네요. 좀 이름이 근데 기네요. 차트가 굉장히 화려해요. 네, 차트 볼게요. 거의 뭐 백두산 한라산 만들고 다시 내려와 있는데 네. 지리산 하나 다시 만들어야죠. 굉장히 좀 특이한 회사예요. 어떤 3D 바이오 특이한 프린팅. 네. 예, 인간의 장기라든가 세포를 네. 3D 프린팅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치료 목적이나 장기 이식의 치료도 가능하지만 네. 일단 궁극적으로는
실험용 예, 실험용 장기라든가 임상에 필요한 동물을 제조한다든가 네. 약간 특이한 기술이죠. 그러게요. 예, 근데 이 기술이 해외에서 지금 앞으로 미래를 먹여 살릴 10대 기술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가지 기업밖에 이 기술을 하지 않고 네. 있는데 대표적인 상장사는 TNR 바이오 팻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시장이라든가 3D 바이오 프린팅 관련해서 네. 뉴스가 나오면 계속 상승이 가능할 거고요. 지금 가격대가 시초 상장했을 때 가격대예요. 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그렇네요. 이 종목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 투자하기는 좋은 종목을 보여줘요. 왜냐하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 임상 기술이 아니라 네. 약간 전자기기 쪽 기술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쪽 기술은 1년, 2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1년, 2년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요. 지금 유력한 게 약간 각막 이식, 예, 각막을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조하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할 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약간 현재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제가 초점을 둔 종목입니다. 네네. 예, 가치보다는 성장성. 가치보단 성장성.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주고요. 네. 예, 이따 다시 토픽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GTG 웰리스, 예, 상징적인 종목으로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GTG 예, 웰니스. 시장을 핫하게 달구고 굉장히 추천 많이 했고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전에 포트에서 10,000원 정도 추천드렸고, 네. 15,000원 한 50% 정도 수익 보고 있고요. 네. 왜 상승했냐면은 하는 회사죠. LED 마스크. 예, 대표적으로 LG의 셀리턴이라고 있죠. 네. 프라엘. 네. 셀리턴 또 다른 제품이고. 네. 근데 GTG 웰리스도 LED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프라엘보다 고가로 판매해요. 그래요? 근데 더 잘 팔립니다. 프라일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냐면 저도 알아봤기 때문에 프라일을. 한 50만 원, 6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프라일도 굉장히 비싸고 예. 기능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델이 또 이나영 씨이기 예. 때문에 또 혹하죠. 그런 LED 의료기기가 효과 어용도 있다고 해요. 네네. 예, 뭐 미백 효과라든가 미국 피부 FDA 진정.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예, 이러면 또 그렇죠. 믿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만 여성들이 시술이나 성형을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무서워하는 사람도 그렇죠. 많아요. 이런 거에 투자를 할 만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GTG 웰리스는 그런 LED 마스크에 상장된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렇다고 네. LG 생활건강에 투자하기에는 시총이 너무 크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체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네. 최근 상승이 많이 나오고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보다는 21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네. 약간 13,00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면은 약간 투자할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 자, LED 마스크 쪽 뷰티 제품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네. 어떤 종목? 인터로조라는 종목입니다. 인터로조. 그 여성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네. 칼라 렌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칼라 렌즈를 소프트 렌즈.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저희 때는 눈 나쁜 사람만 렌즈를 꼈는데 네. 지금은 미용용으로 어린 사람들 뭐 맞아요. 파란색, 회색 네. 그냥 자연스럽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색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죠. 예. 그래서 막 진짜 외국인 같은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컬러 렌즈, 그다음에 네. 시력 교정용 렌즈, 소프트 렌즈, 하즈 렌즈, 네. 그리고 드림 렌즈라 해가지고 잘 잘 때 끼고 네. 그런 렌즈까지 만들고 있어요. 네, 인터로조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한국에 한 3, 4년을 따라가요.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성형 렌즈가 유행하면서 중국 일반인들과 연예인들 칼라 렌즈를 선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 제품 선호하다 보니까 네. 인터로조가 국내 점유율 25% 정도 차지하는데 그렇군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아마 더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종목도 굉장히 악의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상당히 매수 매력적이고요. 일단 전 상승전 부근이 33,000원까지는 네. 무난한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인터로조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네. 중에 꼭 살펴봐야 하는 토픽 종목이 몇 개 있었어요. 네. 하나씩 더 자세하게 말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시젠. 네, 시젠. 예, 시젠은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네, 차트와 함께 볼게요. 아마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종목도 개인이 매수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네. 기관이 주로 매수해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기관이 매수한다는 그만큼 실적 컨센서스가 잘 나왔다는 얘기고 2분기도 기대할 만한 거고요. 매수가는 현재 공간 살짝 비싸고요. 28,000원 이하 제시드립니다.
예, 28,0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전고 부근인 31,500원 부근이고요. 네. 31,000원 부근을 잘 지지해 주다 보면 2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까지 일단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28,000원 이하로 가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배럴. 배럴도 볼게요. 예, 치매 관련 기기. 아, 치매는 그렇죠. 국가 정책상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만큼 중요한 그렇죠. 예, 분야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18,000원. 그다음에 손절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14,000원 지지해 줄 거예요. 14,000원 오게 되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약간 물량을 지켜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배럴 현재가 충분히 매수하다고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시즌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종목도 기관 외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종목이고요. 현재가 굉장히 매수 매력적입니다. 네. 7,800원 부 강력 매수고요. 네. 1차 목표가는 8,800원 정도. 어. 예.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예. 그리고 이 종목도 손절하기보다는 7 7,100원 부근 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확대를 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 TNR 바이오팩. 어. 이 회사는 두 종목만큼 이렇게 실적성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성장성이 너무나 큰 회사로서 그쵸, 그쵸. 앞으로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예, 3D 저도. 바이오 프린터를 만드는 거고 네. 3D 바이오 프린터 재료까지 만들어요. 어. 그런 재료가 뭐냐면은 단백질이라든가 어. 지방, 네. 뭐 인, 황 이런 원소들을 제조할 수 있어요. 음. 그런 것조차 다 바이오 프린터로 만들어요 또. 너무 신기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문과충이라 네.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네.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성장성을 보면은 그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쵸. 점.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로조. 인터로죠. 예, 인터로조는 안과 시장을 겨냥한 네. 렌즈 시장. 렌즈 시장. 약간 제약 의료라기보다는 네. 뷰티 시장을 통한 어. 중국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치료 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실적이나 앞으로 매출 확대 예, 때문에 현구간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오늘 조정 나오고 딱 좋아요. 조정 나오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25,700원 정도 부근 오게 되면 26,700원 정도 네. 지금부터 한 1~2%만 더 빠지면은 어.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중장기 추천드리고요. 한 두세 달 정도 길게 가져갈 뿐에 한해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시젠 배럴, 유바이오로직스, TNR 바이오팩 그리고 인터로조까지 총 네. 5개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부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당부의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면요. 일단 바이오 제약에만 목매지 마십시오. 네. 예, 바이오 제약에 한 방이 있지만 그쵸. 한 방에 무너져요. 어. 그리고 충분히 헬스케어 의료기기도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 네, 많고요. 네, 네. 그만큼 실적이 동반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투자적 리스크는 좀 더 적어요. 때문에 꼭 바이오 제약에만 목숨 걸지 말고 네. 이런 종목도 좀 자세하게 좀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네. 이 세계를 지배하는 IT 회사들이 지금 최고 관심을 헬스케어와 IT에 접목에 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5G 관련 기술로 점차 헬스케어가 발전할 거고요. 네. 5G 최대 수혜는 의료에 관련된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가 발전하는데 5G나 IT 기술이 굉장한 활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네. 헬스케어 관련주에 점차 관심을 둘만 합니다. 예, 단순히 치료나 제약이 아닌 약간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 예, 삼성조차도 점차 헬스케어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당분간 임상 3상이나 신약 개발이 한 2군데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관심을 꺼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는 보유하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어. 진입하시는 건 약간 제쳐주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약간 시장이 좋을 때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반대급부적인 측면으로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살아나면은 대체 투자였기 때문에 그쵸. 예, 의료기기 좀 이런 반대로 좀. 헬스케어 관련주도 살짝 빠져요. 어. 빠진 이유가 네. 제약 바이오로 자금이 넘어가죠. 이동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런 시점이 나오게 되면은 과감히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마쳤고요. 네. 약간 1시간 만에 다 다루기는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광범위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한 종목들 말고 다음에 다시 한번 2편을 준비해서 네. 조금 더 세분화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헬스케어와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윤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동안 힘들었던 5월을 보상받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장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한 달 되길 바라면서 주식인사이드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